아, 구독 꾹 좋아요 꾹. 하여튼 안녕하세요, 깨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업로드가 너무 늦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좀 우울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아가가 계속 울고 있네요. 하여튼 오늘은 이제 강아지가 소변으로 감정 표현하는 부분, 그러니까 강아지 훈련, 배변 훈련의 마지막 장입니다. 3장이고요. 자, 강아지는 소변으로 하는 감정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또 정리해 놓은 것도 책을 몇 권 더 봤어요. 지금 책만 진짜 한 3-40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서 좀 제 의견들도 곁들여서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랑 함께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아지가 배변 훈련을 그 배변을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당연히 뭐 닦아야 되고. 그런데 뭐 저희 집에 있는 신호도 뭐 항상 성공하진 않아요. 가끔 그냥 막 싸고 다닐 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피곤해 하시면은 강아지들은 그걸 또 알아요. 알면 또 거기에다 실수 안 하려고 또 다른 데다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우선은 강아지가 배변 훈련을 실패할 때는, 네, 여튼 뭐 그래요. 어디까지 얘기했냐? 잠깐 사료 때문에. 네. 하여튼 우선은 몇 가지를 알아보겠어요. 개란다. 강아지가 배변 실수하는 이유 중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불안함과 허전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실수하고 저기다 잘못 싸거나 하면은 어떻게 보면, 특히나 제가 소위 말하는 호들갑이라는 표현을 한번 쓸게요. 너 이걸 어디다 짰어? 막 이러잖아요. 그럼 강아지는 그걸 보고 놀아주는 줄 알아요. 견주가 좋아한다. 아야, 이해, 좋아한다. 나 그럼 오줌 계속 실수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관심의 표현,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허전함이도 있기 때문에 대소변을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집안이 안정적이고 항상 편안함을 느낀다면 배변 패드에다만 싸요. 잠깐만요. 저 아이를 좀 안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죄송해요. 얘가 하도 끙끙거려가지고, 우리 아가가 아직 며칠 안 돼가지고 태어난지. 네. 하여튼 우선은 불안함과 허전함의 표현이에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피곤하게 일을 하고 같은 퇴근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똥은 저쪽에다 싸놨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밟았어. 근데 웬걸 오줌이야. 양말은 젖어가. 와, 진짜 그 맛이 가잖아요. 그쵸?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 뭐 밟았는데 오줌이 웬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배변 실패라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보면 견주랑 강아지랑 같이 있다가 어쩔 때 또 늦게 들어온 날도 있잖아요. 또 친구들도 만나거나 또 간단하게 반주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늦게 들어오면은 딱 집에 들어왔는데 얘가 배변 실수를 했어. 아니면 침대에다 싸놨어. 오줌을. 심지어 침대에서 같이 주무신다고 가정했을 때 침대에다 싸놨어. 그러면 막 뭐 혼내실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혼내면 솔직히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집에 와서 그냥 좀 씻고 쉬고 싶은데, 그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얘가 갑자기 왜 소변을 잘못 봤는지도 알아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자면, 잠깐만, 나 눈이 왜 이래?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실수를 하는 애들은 집이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거기 제 말에 대해서 또 그러겠죠. 당연히 애기 항상 집에서 잘 놀고 편안해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정답은 없어요. 생명체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가 없어도 너는 너의 집에서 너의 모든 경우가 가장 편안하게 안전하다게 가르쳐 주는 건데, 뭐라고 해야 될까? 거의 반려견들은 불안해서, 또는
나를 이렇게 견주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나 한 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유독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혼자 있으면 엄청 외롭거든요. 거의 강아지는 사람의 시간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5시간은 집을 비웠으면 강아지는 8시간 정도로 혼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불에 오줌을 쌌다. 왜 늦게 왔어? 나랑 안 놀아줬어? 하고서 삐진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평소에 배변을 잘 가리는 뭐 7, 8살 먹은 아이들도 가끔 실수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러면 반려견은 견주가 여기다만 싸라고 거기다만 싸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반려견은 거기다만 싸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제가 말했죠, 저희 그 심화 과정 전에 초급 과정에서 강아지가 why 그렇게 하느냐를 잘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침대 위에다가 오줌을 쌌다는 거는 나 너랑 같이 침대에서 머물고 싶어 라는 의사 표현도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조건 대소변을 실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떨어졌어. 뭐 또 하나를 예를 들면 특히나 안 좋은 건 그런 거 있어요. 집에 있는데 혼자 키우시는 분들은 좀 괜찮은데, 집에 뭐 부모님도 계시는데 어떤 어머니는 좋아하시는데 아버지는 싫어한다. 이런 경우에 좀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면 한 분은 싫거든. 그럼 얘가 오는 것도 싫고, 그런데 유독 그런 경우에 강아지는 사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독 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강아지를 제일 헷갈리게 하는 게 동일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강아지를 소파 위에 못 올라오게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넌 여기 올라오면 안 돼, 밑에 있어야 돼,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또는 아버님이 아이고 이쁘다 하고서 올렸어. 그쵸? 그리고 나서 또 나랑 있을 때 내가 올라오지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강아지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거죠. 뭐야, 올라오라는 거 말라는 거 장난해? 에이씨, 삑! 하고 실수를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할 때는 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그걸 똑같이 지켜야 됩니다. 뭐 강아지가 이렇게 푸처인섭 하고서 뒷발로 들고 있는 걸 고치는데도 모든 분들이 무시해야 되는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은 가족 전체가 같이 그거를 어떤 거 여기 못 올라오게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다, 그거예요. 그리고 자, 인사의 표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적어놨는데 손글씨로 적어놨어요. 주말이면 친구들이 집에 자주 놀러 오는데 낯선 손님이 오면 매번 현관에 오줌을 쌓아놓은 순돌이. 이거 제가 어제 글을 찾았는데, 당황스럽고 화가 나 혼을 내고 순돌이를 다른 방에 가두는 일이 반복된다.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건데, 어떤 분도 옛날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꼭 손님들이나 내가 오면은 거기 이제 신발 놓는 데다가 소변을 싼다는 거지.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그러면 봐봐요. 보통 강아지들은 냄새를 맡아서 사람을 인지해요. 근데 아시잖아요. 냄새 또는 그 사람의 체취를 느끼는 건데, 그만큼 아가들이 이 냄새 후각에 민감한 건데, 성격이 활발한 강아지는 먼저 다가가 냄새를 맡고 인사를 나누지만, 위의 사례에서 순돌이는 누군가를 알아가는데 익숙한 성격이 아니라 그냥 그냥 좀 소심한 거지. 나를 이뻐해 줬으면 좋겠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성격인 건데, 낯선 사람이 방문하면 냄새를 맡아 긍정적인 행동을 보인다기보다 소변을 놔서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소변 냄새로도 강아지들끼리 의사소통을 해요. 냄새 또는 궁뎅이 냄새를 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랬는데 나는 그냥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젠장, 이런 갓데밋, 나를 갑자기 다른 방에 가둬. 그럼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그럼 분리불안이 오고도 그래요. 분리불안 증상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만약에 예를 들면은 강아지를 분양을 하시고 1년 만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은 사회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 5차 접종 맞추면 산책도 시키시고 어디 카페도 놀러 가시고 다른 강아지도 만나게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꼭 무조건 집에만 놓지 마시고. 그러면 또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나 드리자면,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왜? 생명체니까.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있어요. 자주 보는 거죠. 자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집에, 방금 빗대어서 얘기하면 집에 친구가 왔어. 근데 애가 배변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방에 가두고 혼냈잖아. 그러면 걔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에 외딴 사람이 오면 자기는 항상 방에 갇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기억에는 어떻게 되실까요? 오는 게 싫겠죠. 오기만 하면 나는 갇히고 혼나고 벌 받고. 그 감정을 바꿔주셔야 돼요. 친구들이 왔을 때, 친구들이 왔을 때 갇히는 게 아니고 즐겁게 놀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생기면 그 아이는 나중에 반기기 시작해서 오줌을 안 놓기 시작해요. 왜? 즐거운 일이 생기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차를 처음 타고 만약에 차 멀미하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차에서 내리면 항상 병원이야. 주사 맞아. 목욕해. 샤워해. 스트레스 받는 일 투성이야. 그러면 차 타기 싫어해요. 왜? 차 타기만 하면 힘드니까. 근데 차를 타고 간 공간이 되게 좋은 데야. 산책이야. 뭐 막 자기도 놀 수 있어. 너무 즐거워. 그러면 차 타는 걸 되게 반겨하면 멀미가 없어집니다. 어느 공간에서 그 강아지는 반복적인 학습으로 인해서 훈련을 하는 건데, 친구들이 왔을 때마다 갇히기 시작하면 정말 안 좋은 추억이에요. 그럼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싸고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제 편해. 와, 얘 이뻐라. 너무 이쁘게 생겼어. 얘가 하도 짖어가지고 지금 손바닥 하나에 맞아요. 자, 일단 인사 좀 해봐. 고개 들어봐. Put your hand up. 만세! 하여튼 자, 뭐 어드바이스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남이 왔을 때 자기한테 위협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이 왔을 때 나는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즐겁지가 않고서 막 예를 들면은 힘들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싫어하지. 그러니까 이처럼 반려견은 다양한 상황에서 소변을 보면서 자신의 의사 표현들을 좀 해요. 이유 없이 싸는 건 없습니다. 아, 너 왜 대소변도 못 가려? 다른 집은 다 잘 가리는데. 이거를, 이 말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견주분이 실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 이거 왜 이렇게 못 가려? 이게 아니고, 아, 내가 너를 케어를 못했구나예요. 네? 아시겠어요? 이유가 있죠. 아가를 혼내거나 화내거나 가둬놓거나 뭐 별의별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놓는데 어떻게 대소변을 가리길 바래요. 왜? 아가들도 똑같은, 그러니까 사람 아가 키우는 거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집에 놀러 갔어. 근데 내 친구가 아기를 갑자기 방에다 넣어놔. 근데 아가가 한 4, 5살 됐어. 내가 오면 좋아할까요? 싫은 삼촌이 되는 거예요. 싫은 삼촌. 저 아저씨만 오면은 나는 항상 방에 갇혔어.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아시겠어요? 하여튼 소변을 봤을 때는 질책하는 게 아니고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은 개아빠도 춤추게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강아지의 입장과 의도를 먼저 파악하세요. 이 아이가 why 했느냐,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내가 뭔가를 혼내거나 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가족들과 반려견이 좀 더 가까워지실 거고, 무조건 혼낸다기보다 이유를 찾아서 고치시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면 뭐 저 생방송 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짖지마. 꺼릭. 아시겠죠? 또 오늘 이거 말고 하나 더 올라갈 건데 그거는 다른 거니까 한번 또 보시고, 또 오늘도 눈길 조심하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냥.
빠이염.